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는 재산이 100억 원 내외, 100억 원 내외로 추산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재산이 100억 원 정도로 100억 원 내외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이분은 그 현재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지 않습니까? 재산은 한 4억 5천 정도밖에 없는 그야말로 서민의 대명사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그분이 한 20년 가까이 공립학교 지리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 연금을 받으시는 게 있답니다. 그게 11억 원 정도로 추산이 돼서 현재 재산 4억 5천에 11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게 맞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분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이분은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가 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2019년에 주지사가 되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하고 주지사 관저로 공간으로 이제 입주를 하는 바람에 현재는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코인도 없고 그냥 일반 재산만 4억 5천 정도 추산이 되는데 연금을 받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1억 원이 추가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네소타 주지사의 연봉은 1억 7,500만 원인데요. 부통령이 된다면 연봉이 4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보도가 나오면서 어떤 언급이 있었냐면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이후 가장 돈이 적은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 해당된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부터 1953년 1월 20일까지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하신 분이죠. 6.25 한국전쟁 당시에 대통령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 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하고 8월 9일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 폭탄인 펜맨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한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945년 4월 12일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셔서 부통령 신분에서 대통령 직위를 승계하셔서 원자폭탄 투하 명령도 내리고 또 48년에는 대통령이 정식 당선돼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가더 태평양 사령관이 이제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계속 북진까지 하게 되는데 압록강을 건너서 북으로 진격하려고 하니까 트루만이 북으로 만주로 진출하지 말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중공군이 적극적으로 이제 더 일사후퇴를 초래한 중공군의 그 개입 인해 전술에 이어서 더 중공과의 확전이 돼서 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되는 걸 우려해가지고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은 6.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를 해임을 하게 되죠. 왜냐? 메가더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중공과의 전면전도 불사해야 된다. 필요하면 원자폭탄도 중국에다 투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호전성을 보이니까 해리 트루만 33대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1951년 4월 11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리 트루만 대통령 잠깐만 촬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리 트루만을 해임할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하고 4월 19일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을 해임할 수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게 1951년 4월 11일이고 그로부터 8일 후인 4월 19일에 메가더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 합동의회에서 상원 하원 합동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을 하죠. 그때 유명한 연설을 하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게 미국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 군가의 후렴구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의 후렴구에 바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군가가
후렴구가 있는데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명연설을 한 거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메가더 장군이 188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51년도에 퇴임하실 때는 71세였습니다. 1880년생이니까 1951년에 이제 퇴임 연설, 고별 연설할 때는 71세 때 연설하니까 노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언을 한 거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영어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다시 말씀드립니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연설을 1951년 4월 19일에 하고 퇴임을 하니까 미국의 연방 상원, 하원, 합동의회에 참석한 그 많은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었습니다. 대단한 유엔군 사령관이다. 뭐 그런 의미죠. 여하튼 그 미주리주가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해임했는데요. 해임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퇴임 후에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다른 대통령들은 그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죠. 퇴임 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70년 만에 이번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팀 월즈가 현재는 미네소타주의 주지사 팀 월즈가 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가장 가난한 서민적인 그 국가 지도자, 뭐 대통령은 아니고 부통령이긴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들이 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고향이 미주리주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영화가 오자크입니다. 오자크. 그 다음에 저 위로 북쪽으로 가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는 밀러 맥주의 고장이죠. 밀러 맥주, 낙농업, 우유도 유명하고 밀러 맥주의 본고장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인데요. 그걸 대표하는 영화는 퍼블릭 에너미스입니다. 퍼블릭 에너미스 2009년도인가 2006년인가 개봉된 영화 바로 조니 뎁이 나오는 영화죠. 조니 뎁이 나오는 영화 바로 퍼블릭 에너미스입니다. 크리스찬 베일과 조니 뎁이 공동 주연하는 퍼블릭 에너미스가 바로 위스콘신주를 대표하는 영화고요. 그 5대5의 동쪽의 미시간주는 8마일이면 우리 1마일에 1.6km니까 8마일이면 12.8km인데요. 8마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그 미시간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영화들에 관하여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 55분입니다. 이제 5분 후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제가 1시간 반 이상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 1976년에 설립돼서 48년 전통의 금융교육사관학교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에 설치되는데요. 자,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합니다. 여신법률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하기 전에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도 했고 8월 달에는 매주 토요일 5주 연속 토요일에 여신법률 강의가 있습니다. 8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8월은 토요일이 첫 주부터 5주까지 있는데요. 8월은 매주 토요일 5주 연속 여신법률 강의가 있는데 오늘 2주차 두 번째 토요일 나와가지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유튜브 영상 촬영했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50개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각 주를 대표하는 영화들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말인데요.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건강하고 보람찬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국금융연수원의 마크입니다. 감사합니다.